안녕하세요. 신부전 환자의 자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 아산병원 신부전 심장이식 전담간호사 신나라입니다. 여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신부전 환자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이 처음 신부전을 진단을 받게 되면 컨디션의 심한 저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치료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컨디션은 점차 좋아지실 수 있겠으나 이후에 반복되는 신부전 증상의 재발과 관련돼서 재입원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점차 컨디션은 더 떨어지는 하향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재입원과 관련된 이벤트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신부전 환자분의 컨디션은 더욱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부전 환자의 나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지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신부전 환자분들의 한 50% 정도는 첫 입원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재입원을 경험을 하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의 자가관리를 통해 이런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의 경과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에게 자가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이 입원이나 재입원을 하는 주 이유는 바로 신부전과 관련된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주로 처방된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질병의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자가관리 행위를 잘 수행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자가관리를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바로 이 유럽에서 발표된 신부전 환자의 자가관리 행위 척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가관리 행위 척도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색깔별로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란색 항목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는 매일 몸무게를 잰다. 두 번째, 나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서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와 관련돼 가지고 체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 항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만약 숨이 차면, 그 다음에 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발이나 다리, 혹시 평소보다 더 붓게 되면, 그 다음에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피로감이 좀 더 평소보다 늘어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대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낮 동안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가지의 행위 척도를 다음에 3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부종을 예방하는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증상과 관련된 관리,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이런 3가지의 관리를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중 관리. 체중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먹는 거를 덜 먹어야 되냐,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바로 부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종이라는 것, 붓기라는 것은 내 몸의 수분량이 과도하게 누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부종이 쌓이게 되면 손이 부으신 분들은 주먹쥐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배가 부으신 분들은 옷에 몸이 꽉 껴가지고 허리에 조이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체액이 붙는 부종 증상들은 평소보다 심장의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므로 신부전 환자분들의 심장이 훨씬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종을 예방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분과 염분 섭취의 조절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된 신부전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이내의 수분 섭취를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분 섭취에 대한 생각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통 환자분들은 드시는 물의 양만 생각하기 쉽지만 드시는 모든 식재료, 밥이나 국, 찌개에도 수분은 당연히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식사를 포함한 수분 섭취량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라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종이 증가하게 되면은 체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 체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 목표 체중을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 체중을 건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건체중이라는 거는 몸이 붓지 않고 숨이 안 차는 편안한 상태의 체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건체중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체중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체중을 재고 그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재시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 매일 오전에 아침에 기상을 하신 뒤 첫 소변을 보시고 나서 공복에 체중을 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의 체중 관리 기준은 건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체중이 1kg 이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간 체중이 2kg 이내에서 조절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중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중 관리 기준에서 더 벗어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평소보다 몸이 더 붓는 느낌을 가지신다면은 수분과 염분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분이라는 것은 아까 1.5리터 이내로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안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고,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평소에 드시는 물의 양에 대해서 하루에 2컵 정도는 줄여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5컵을 물을 먹었다라고 하시면은 한 이틀 정도는 한 3컵 정도로 유지를 해보시고, 염분도 하루에 너무 국물을 좀 짜게 드시는 거를 제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찬류에서 너무 짜지 않게 먹는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진료 시에 상의가 되었다 하면 이뇨제에 대해서 추가 복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점점점 심해지고 체중이 늘어날 경우에는 진료 일정을 조정을 하시거나 휴일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붓기가 지속이 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휴식 중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는 중에도 숨이 차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갑자기 잠을 깨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잠을 주무시기 위해 이렇게 누웠는데 숨이 차가지고 눕지를 못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쪽잠을 주무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신부전의 긴급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분들의 증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나 전신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가 되니 심하신 경우에는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평소 활동하는 것보다 피곤함이 더 늘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기운이 빠지는지, 조금만 일해도 더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지,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진료를 보실 때 관련 증상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약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은 신부전의 증상이 점점 호전되더라도 약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약이 증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전 약물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을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의 핵심을 잘 아시게 된다면 환자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약물 치료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작용을 경험하셨다고 해서 약물을 상의 없이 중단하기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약을 서서히 증량하는 치료 계획을 잘 동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료 시의 상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시기 위해서는 처방받으신 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혹시라도 약을 깜빡하셨다면, 드시는 걸 깜빡하셨다면은 5시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약까지 5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늦었지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그래서 5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약을 드시는 횟수가 여러 번이 있어서 투약을 자꾸 빼먹는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약을 줄여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지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분으로서 드시면 안 되는 금기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신부전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염 진통제 말고 타이레놀을 드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다른 과 진료를 보실 때라도 내가 신부전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신부전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시고 약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과 관련돼서 일상관리 면에서는 신부전 환자분들의 신체 활동 목표는 매일 30분 정도를 가볍게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을 연속적으로 활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10분에 걸쳐서 3번씩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고 가볍게 하는 근력 운동도 괜찮습니다. 운동 시작 전 준비 운동 5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스트레칭과 가볍게 걷기 속도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고 운동이 끝날 때쯤에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마무리 운동 5분 정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중단을 하게 되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환자분의 혈압이나 맥박수를 운동 전후로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마무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에 대한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운동에 대한 강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대화가 가능한지를 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운동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은 신부전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매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꼭 접종을 하실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한 번 정도 맞으시면은 추가 접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신부전은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관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전 관리 수첩 등을 활용하셔서 신부전 관리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고요. 신부전 환자분의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바로 치료 성패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